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질 KF-X 한국형 전투기는 개발 사업에서 초기 충분한 구매 물량 확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KF-X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여 5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KF-X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동안 약속된 기한 내에 분담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리한 요구 등으로 재협상을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 9월 여러 요구를 하여 분담금을 20%에서 18.8%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15%까지 낮추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 중인 KF-X에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인도네시아가 KF-X 도입을 보류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2020년 11월 20일 한국일보 기사로 게시되었습니다. 기사 소개 후 인도네시아의 이번 라팔 도입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와 함께 정리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11월 10일자 인도네시아 프랑스 라팔 구매 가닥 KF-X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KF-X, IF-X 공동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9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롤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 1월 방문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프라보어 장관은 라팔 구매 계획이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에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 계획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현지 소식통은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팔을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 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런 제의에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소식통도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국방부 핵심 인사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의 전투기 배치가 다급한 상황이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추격할 전투기가 필요해서다. 프라보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우리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프라보어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진행됐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중고 유로파이터 구매 논의는 전투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부각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구매 계획은 KF-X 사업의 악재다. K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분류된다. 프랑스는 이미 5세대 개발을 진행 중이라 4.5세대 기술은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F-X 사업 일정상 무기도 주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 제안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KF-X 사업은 9월 23일부터 이틀간 약 1년 만에 재협상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누적된 미납 분담금은 6천억 원에 달한다. 프라보어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어디까지나 단순 구매 차원이었다. 인도네시아 국회 역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KF-X와는 다른 범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전투기 기술까지 이전한다면 KF-X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셈이다. 다만 현지 소식통은 우리나라도 미국 F-35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라팔을 들여와 3년 안에 배치하고 KF-X는 장기 계획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낸 분담금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철수 시 3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금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니지만 KF-X 개발 후 동남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라팔 구입 소식과 관련한 복수의 언론에 대한 출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전부터 중고 유로파이터 구입을 시도하는 등 KF-X 도입 대신에 여러 대한 기체를 구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KF-X 도입 대신에 다른 기체 구입을 타진하려는 시도는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며 인도네시아 조코위도 현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하였습니다. 협치 내각을 구성하고자 대선 경쟁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내각을 개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개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식량 개발 특임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교체는 KF-X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철수 시 지금까지 낸 분담금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3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기에 사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KF-X 도입에 있어서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분담금 감면은 있었지만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우리 국방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 달래며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서 정부, 국제적인 이해관계, 사업성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KF-X와 인도네시아 관련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